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이슈와 뉴스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헤쳐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여기에 빗썸과 토스의 결합, 그리고 카카오, 금융사, 게임사까지 가세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더해지면서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거래소들의 플랫폼화 흐름과 함께 국내 크립토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서강대학교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특임 교수 윤석빈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두나무, 네이버의 합병 소식. 사실 그 어디보다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코인 시장 안에서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합병의 추진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근데 결론은 왜 윗점령의 탑티어, 웹3 탑티어가 만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파이낸셜 입장을 본다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파이낸셜은 간편 결제 강자였지만 사실은 에전틱 AI가 됐을 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요즘 네이버가 많이 돈을 벌고 약간 뭐 검색이라든지 네. 쇼핑이라는 것들이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AI 시대의 이게 영향인 거든. 그런 관점에서 간편 결제를 더 커지고 싶은데 그래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차용해서 확장했다고 하는 게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인 거고요. 두나무 입장을 보면 두나무 원장 뭐 가장 명실상부한 1위 거래소긴 한데 여러 가지 수수료도 많이 벌고 있긴 한데 약간 시장 병통폭도 크고 이거를 어떻게 또 확장할 것인가에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규제에 약간 좀 타겟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웹 2.0 탑티어, 웹3 탑티어가 만나서 좀 새롭게 한번 슈퍼앱으로 한번 태어나겠다. 좀 강찬 또 빅딜을 생각합니다. 네, 1등과 1등이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1위 거래소고 세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탑5 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으로 거래액이 50조 원이 넘어설 만큼 국내를 대표하는 결제사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일단은 연결고리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하면서 좀 합병을 하게 되는 모습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이 좀 중점적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한 앱에서 네이버 페이처럼 간편 결제가 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CBDC처럼 연결되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또 한 슈퍼앱이 되는 거죠. 네, 또 네이버는 IP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쵸, NFT 쪽으로도 확장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용자 경험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사용자 유저 익스피리언스라죠. 사용자 경험 관점에선 원래는 이 앱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한 앱에서 뭐 간편 결제도 되고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도 연결된다고 하면 그런 건 유저 경험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AI, 그러니까 마치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시대가 될 텐데 마이 AI 제가 온 웹3에 표를 썼는데요. 그래서 한 앱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시간에서 지금은 기존 금융, 간편 결제하는 부분하고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연결 융합되면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초기인화 금융이 돼서 이건 물론 나중에는 뒤에 또 뭐 디파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긴 한데 아직은 기존에 있었던 규제가 심하잖아요.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 에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좀 더 규제 상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 기술이 굉장히 약간 메타버스라든지 또 워낙 아까 말씀 네이버 웹툰, 제페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네이버의 강력한 컨텐츠 부분하고 NFT가 결합이 돼서 아까 말씀 슈퍼앱의 에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기폭제 역할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좀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논의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빗썸과 최근에 또 토스의 결합 논의도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IT 회사 그리고 거래소가 좀 결합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하나의 좀 큰 전환점처럼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제 말씀하신 기존 금융권과 내3점 연결 융합되는 거 명확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죠. 뭐 두나무와 네이버 합쳐졌는데
뒷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토스라든지 이렇게 좀 합종 연행처럼 미래 먹거리의 선전 경쟁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슈퍼앱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들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죠. 간편 결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연결 융합이 되면 더 많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도 그렇고 사용자 락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머물겠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도권 편입이죠. 그래서 두나무도 굉장히 아시겠지만 워낙 시총은 아직은 장애이긴 한데 규모가 네이버 파이낸셜이죠. 네이버 파이낸셜보다는 3배 정도 많았는데 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이버 파이낸셜 에코 들어갔을까? 그건 제도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규제 약간 이제 사항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있긴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네이버 에코로 들어가면 규제도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이런 합종 연행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시작점일 것 같고요. 아마 그래야만이 미국 주권 이 기술 패권 싸움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만이 된다. 그런 것도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인 시장에서도 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KYC 인증이잖아요. Know Your Customer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네이버 페이먼트 자체에서는 이 KYC 인증을 다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합하고 나서 그 이후에 네이버의 KYC 고객들이 잠재적으로 또 두나무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또 시너지 효과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거래소들도 드디어 단순 수수료 장사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려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거래소로 우리가 눈길을 돌렸을 때 이미 이런 사례들 많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코인베이스라던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미 코인이나 네트워크를 발행해서 플랫폼화의 좀 모습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국내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그럼 좀 포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종합금융회사처럼 갖고 있는 비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코인베이스라든지 해서 페이팔 이런 데를 보면 사실은 이런 글로벌 워킹하는 모델로 봤을 때는 거래소만 하면 안 돼. 그래서 거래소, NFT, 디파이 그러니까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플레이어들이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페이팔도 그렇고요. 아니면 나중에 전체 리플도 그렇고 이런 플레이들은 다 공통적인 어떤 전체 플랫폼 시장을 가져가겠다. 물론 이제 플랫폼 저는 용어보다는 프로토콜을 쓰긴 하는데 이런 웹 3.0 관점에 우리가 전체 디지털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미국은 몇 번 봤지만 페이팔 마피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좀 여기는 이제 팔란티어도 이제 유명하신데 그런 페이팔 마피아가 뭐냐면 말씀 그 AI 크립토를 잘 아는 분들이 트럼프 2.0 뒤에 있는 거거든요. 전체 큰 흐름에 있어 봤을 때 아마 AI 크립토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까 플랫폼을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된 것 같고 나머지 플레이들도 아마 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업비트의 이 현재 수익 구조를 놓고 봤을 때 90%가 다 거래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겠다라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선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랫폼 전략이라는 것에 대한 힌트들을 좀 외국 사례에서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수수료가 아닌 약간 네트워크를 지배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갖고 있는 아까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바이낸스, BNB처럼 이것들은 메인넷 자체가 쓰는 거예요. 뭐냐면 거래 수수료만으로는 안 돼. 네트워크를 가져갈게라고 해서 메인넷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려면 거래 수수료도 많이 벌지만 그것만 말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선점했을 때는 전체적인 에코를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또 뒤에 또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기축 통화로서에 대한 USDC, USDT에서 코인베이스랑 USDC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축 통화처럼 CBDC가 미국에 얘기했죠. CBDC 발행하지 마. 무조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된 것처럼 이제 기축 통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을 통해서 더 확장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거는 아까 우리 마치 두나무랑 네이버 파이낸스 마찬가지인데 거래를 넘어서 일상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고객의 360도 액티비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슈퍼앱의 관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플랫폼에서 다 아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잘 때까지 다 슈퍼앱에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앱이 다 파편화돼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파편화되지 않고 다 한꺼번에 물론 이제 체류 시간 늘리고 해서 관점에서 아마 두나무, 네이버도 그렇고 말씀하신 이런 글로벌에서 플레이들도 다 이렇게 관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서야 좀 우리나라 기업들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규제 측면에서의 부분들이 가장 지금까지는 업계를 어렵게 했잖아요. 약간 못해서 못하기보다는 예. 예, 정말로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좀 네거티브 규제라던가 다양하게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거래소들이 이런 구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실제 전환 가능성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해도 괜찮은 시점에 들어왔을까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벌써 역사가 좀 쌓여 있잖아요. 네. 물론 미국보다는 짧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 규제라든지 가버넌스를 잘 잡아주시면 좋거든요. 이건 확실히 국가 역할인 것 같아요. 이런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치 거래 신호등이 있어야 사실은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규제에 대한 환경을 좀 더 확장이 될 필요가 있을 거라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래소들이 지금 최근에 UDC 저도 가서 재밌게 봤는데 UDC 물론 이제 그 업비트 안에서 우리가 거래 수수료도 있지만 네. 뭐 기와라고 하는 메인넷을 발표했을 때 물론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도 있어. 우리가 수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에코를 더 가져갈게라고 하는 플레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네. 기술 확보도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대중의 수용성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유저들도 그렇고 네. 홀더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인구 밀도 순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보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다이나믹하죠. 우리나라 네. 분들이 워낙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고객 대중성 수용성이 높아져서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성숙도가 물론 이제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뒤쳐져 있긴 합니다. 네, 플레이어도 괜찮고 그렇죠. 홀더도 괜찮은데 기술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 네. 이쪽 판을 잘 깔아주는 마치 한국의 페이팔 마피아처럼 그런 정보분들이 좀 규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좀 인사이트 있는 규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과제들이 좀 넘어갈 게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게 아마 촉발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규제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미래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논의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다 안 돼 하지마 보다도 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좀 규제를 해나가는 게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좀 규제 판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두나무 그리고 네이버의 합병은 결론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좀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평가가 가장 지배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할 게 해서 그냥 할 수 있기보다도 거의 뭐 컨소시엄 형태로 형성을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을 장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은행이나 결제사, 유통사, 기술사 모두가 들어와서 이게 집단 형태로 같이 움직여야 되고 보통 한 번 진입을 했을 때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이 거의 시장의 1등 자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와 두나무도 좀 발빠르게 이번에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판도 앞으로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까요? 국회에서 많은 지금 로비 전쟁이 일어났대요. 네, 최근에 아주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뭐 있더라고요. 은행권 위주로 해야 된다. 네. 아니다. 은행이 하면 규제 중심이고 혁신이 없을 거야. 핀테크가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좀 디베이트가 많은데 네. 빅테크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들의 목표는 생태계 화폐 발행이 목표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원래 갖고 있던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뭐 쇼핑, 컨텐츠, 광고 등에 이제 투용되는 화폐를 만들어서 PD, 벤사에서 줬던 것들을 좀 정을감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갖고 온전히 확보해서 생태계 내 경제 시스템. 이거는 빅테크가 이미 갖고 있는 액티비티가 있는데 거기다가 마치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축통화가 쓰게 됐을 때는 생태계 화폐 발행되는 것이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가 부분을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약간 외국으로 보면 페이팔 같은 게 이제 썼는데 물론 페이팔이 생각보다는 네. US 테더나 서클보다는 또 떨어지긴 하지만 페이팔도 여러분들 그 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빅테크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금융사에 좀 관심 말씀이면 네. 이거는 약간 생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네. 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말을 네. 하면 본인들이 할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우발이었는데 네. 점점 좀 이렇게 그렇죠. 좁아지는 관점이 있어서 금융사 관점에서 이게 디지털 전환과 생존이 목표고 이제 근데 이거는 막지 못하는 흐름이다라는 걸 조금씩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리 핑크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네.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될 거야라고 얘기해서 원래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얘기했던 거였고 그래서 많은 골드만삭스, JP 모건은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SEC랑 싸우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뒤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금융사는
도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이 아마 이번에 좀 임팩트가 커서 기존 금융사에서는 근데 미래 금융에 대한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성격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조직 내에서도 이게 CEO가 바라보는 관점과 이 사업팀과 개발팀이 다 아직은 이게 컨sen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게 점점점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도의 싸움이라서 다 많이 뺏길 부분이 있긴 한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고요. 게임사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는 뭐 워낙 P2E라든지 이런 생태 구축이 있어서 게임이 가장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인 아까 규제 때문에 나눠져 있죠. 국내용 게임과 해외에 나눠져 있는데 아마 게임사에 컨텐츠 있는 부분에 좀 플레이어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점점점 각 플레이어인데 재밌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은행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넌금융권이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좀 혼돈의 케이오스다 시장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조직 안에서도 서로의 좀 의견이 엇갈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좀 이슈 하나하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사실 글로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엄청나게 확산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비자카드사 같은 경우도 내년 4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결제 완전 상용화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업비트와 지금 네이버의 이런 합병 소식이 좀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져 있는 우리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빗썸 같은 경우도 일단 페이 상표권 등록은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1, 2위 거래소가 이렇게 앞다퉈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발판을 넓히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의 변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글로벌 가치를 줘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아까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에 있는 슈퍼앱에 있는 액티비티의 가치들이 잘 전달이 돼야만이 좀 가치를 줄 것 같고 글로벌 유저들이 들어오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네. 콘텐츠, 제조, K뷰티 그리고 메디카 이런 부분에서 아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좀 물론 기술적으로 이번에하고 규제 측면에서 좀 더 풀어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네, 또 워낙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IP 쪽에서의 가지들이 굵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능성 앞으로도 확장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네이버와 업비트의 합병으로 인해서 뭐 새로운 코인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무 코인이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합병으로 인해서 또 국내 기반의 새로운 코인이 탄생할 수도 있나요? K코인이 사실은 많이 역차별처럼 있었던 게 있는데 거의 없어졌죠 이제는. 예, 그래서 아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에코가 좀 늘어나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유틸리티 관점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이 생태계 자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잘 있고 이것들이 좀 유틸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돌아가면 흔히 말하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인더스트리와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투자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실제 코인이 위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잘 검증된 유틸리티 코인이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거래소 사례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규모가 큰 거래소들을 우리나라에선 두 곳이나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래소 코인이 없는 또 유일한 생태계가 바로 한국 생태계고 바이낸스 사례만 보더라도 BNB가 상위 시총 5위권 안에 늘 진입을 해 있으면서 얼마 전에도 신고가 돌파를 했었죠. 사실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워낙 규제 측면에서의 한국 기반의 코인 출신하는 것들을 좀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좋은 포인트이신데요. 리테일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리테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만 있고 사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코인베이스도 제가 알기로는 거래량의 한 뭐 50% 이상이 다 기관 투자자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리테일만 있는 맞아요. 저는 지금 뭐 커스터디도 안 되고 그렇죠. 투자자들만 있는 상태라서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된다면 아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지금 아까 거래소 코인하면 업비트 빗썸 바로 끌려갈 겁니다. 금융이 바로 끌려갈 텐데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IBM 오라클에서 오늘 엔터프라이즈 오래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이제 강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이제 선입견이 좀 있었죠.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조금씩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가 합쳐진 거 보면 그러면 전체 네이버 에코라고 하는 우산 속에 들어갔을 때는 좀 달라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규제 아래 굉장히 좀 눌려 있었던 시장이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희망적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확장성, 성장성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캐파가 더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합병 이슈와 함께 앞으로 뭐 거래 폼의 플랫폼화라던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함께 나눠봤는데 그 외에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의 시너지가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다른 쪽으로도 가지를 확산해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미국하고 중국 기술 패권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냉전 시대라 하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9세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들면 각자 도생, 그러니까 힘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네. 중국하고 말씀드린 디지털 에코에서는 이게 글로벌 크로스보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에 껴 있지만 거꾸로 보면 공격도 할 수 있다. 미국하고도 얼라이언스를 하고 중국도 얼라이언스는 약간 우리나라가 약간 미들웨어처럼 할 수 있는 거고 마치 크로스 체인의 약간 인터페이스처럼 네. 그런 게 분명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 글로벌 정세도 그렇고요. 정말 제국시대처럼 각자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좀 어떤 그런 권위와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친미, 반미 이런 좀 표현보다도 지미, 뭐 지중, 우리가 미국을 알고 중국을 알고 오히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좀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네이버와 이 업비트의 합병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는 어떤 변화와 앞으로 어떤 좀 장밋빛 전망들이 그려질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인 산업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어떤 또 견해가 있으실까요? 트럼프 2.0 뒤에는 이제 페이팔 마피아가 있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네. AI와 크립토를 잘 이해하는 것들 세력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네이버도 이 에이전틱 AI 시대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델이 있었죠. 검색, 쇼핑 그것들이 다 좀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네. 관점에서 두나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웹 2.0, 웹 3.0 연결 융합되는 관점에서 임팩트가 큰 딜을 생각하고요. 기존 금융권하고 디지털 자산이 확장되는 저희가 비트코인 ETF 이후로 더 많이 좀 이게 실현된다면 네. 임팩트 클 것 같고 한국형 페이팔 마피아가 좀 잘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ETF가 또 이번 시장, 이번 코인 생태계에 어떤 하나의 좀 불을 지피는 작은 불씨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번에 합병 이슈 또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개화기가 앞으로 크립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키워줄 것 같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빈 대표님과 함께 네이버 두나무 합병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마켓워치는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